자가늑연골 어디까지 활용해봤니?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입니다. 현존하는 코 성형 재료 중 가장 양이 많고 튼튼하면서 안전한 재료가 자가늑연골인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자가늑연골을 안 쓰시거나 못 쓰는 분들께서 와핑이니 흡수니 기흉이니 무서운 이야기들 하시면서 자가늑연골 사용을 말리시는데, 부작용 겪어보신 분들, 그리고 재수술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다들 아시죠? 와핑 생각보다 빈도가 높지 않고 교정 수술이 상당히 간단한 거, 자가늑연골을 갈거나 썰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흡수도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리고 또 기흉은 생각보다 흔치 않은 부작용으로 대개 늑연골 수술의 초심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좋은 자가늑연골 코끝에만 사용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은 코 성형에서 자가늑연골이 어떠한 용도로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자가늑연골을 활용한 수술 케이스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가늑연골 활용법 첫 번째, 비주 지지대, 비주 강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가늑연골은 튼튼하고 양이 많다는 장점이 있죠. 따라서 교정 목표치가 너무 커서 코끝을 많이 세우고 싶을 때, 혹은 여러 번 수술로 인해서 코끝의 조직이 구축되거나 변형이 와서 큰 힘으로 코끝을 높여주어야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귀연골, 비중격 연골이나 기증늑연골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재료로는 작은 코, 구축코의 피부에 강한 장력을 장기간 버텨내기는 어렵습니다. 자가늑연골 활용법 두 번째, 콧대 세우기. 코 성형에서 콧대를 세울 때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죠. 이 실리콘은 장점도 많긴 하지만 내조직이 아닌 인공 보형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듭니다. 수술을 많이 해서 혈류가 부족해진 경우나 조직이 단단해서 구축 변형이 재발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때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자가조직, 바로 자가늑연골인데요. 귀연골, 비중격 연골하고는 다르게 한 번에 채취할 수 있는 양이 많고 두께가 있기 때문에 콧대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실리콘 보형물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으신 환자분들, 콧대는 높이고 싶은데 실리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께는 자가늑연골만한 재료가 없겠죠. 엉덩이나 등에서 두꺼운 진피 조직을 채취해서 수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피는 흡수율이 꽤 높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미용적인 목적으로 제 경험상 늑연골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7번 늑연골과 8번 늑연골이에요. 동일한 분으로부터 채취한 것인데 모양이 상당히 다르죠. 형태나 모양, 연골 양 등을 고려해서 콧대 혹은 코끝 중 어디에 어떻게 조각하여 쓰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늑연골의 모양을 보고 늑연골로 수술하면 이렇게 투박한 모양이 나오는 줄 아시는데, 여기에서 수술자의 손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쁘게 깎아서 넣으면 예쁘게 나와요. 자가늑연골 활용법 세 번째, 귀족 보형물. 예전에 비순각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양인들의 옆모습을 보면 중안면이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안면이 돌출되어야 높고 예쁜 코, 그리고 이상적인 비순각을 얻을 수 있는데요. 꺼진 중안면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코 성형과 더불어서 귀족 수술, 고양이 수술이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족 수술, 고양이 수술에도 단단한 볼륨을 추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실리콘 보형물이 사용이 되죠. 콧대 보형물과 마찬가지로 실리콘을 내 얼굴에 넣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의 경우는 입주위 구조라서 입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형물의 위치가 이동한다거나 보형물이 돌출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족 고양이 수술에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을 자가늑연골로 대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가 조직으로 볼륨을 채우게 되면 주위 조직하고 유착이 되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동하지 않는 단단한 볼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귀족 수술만을 위해서 늑연골을 채취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때문에 쉽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가늑연골 활용법 네 번째, 비밸브, 콧날개, 비주 강화 등 기타 이식이에요. 자가늑연골은 그 절편들을 활용해서 코 성형의 이식술에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데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 말고도 콧날개 재건, 비밸브 재건, 비주 강화 등등 여러 부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가늑연골을 활용해서 코 수술을 받은 케이스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첫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코끝을 최대한 높이고 싶다고 그러셔갖고 자가조직을 활용해서 최대한 코끝을 높여봤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낮아서 퍼져 보이는 느낌, 그리고 중안면 함몰된 느낌들이 좀 보이죠. 코끝도 약간 뭉툭한 느낌이고,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은 퍼져 있던 콧볼이 좀 더 얄쌍하게 바뀐 느낌이고, 코끝의 하이라이트가
좀 얄쌍한 느낌으로 변했어요. 전체적으로 뭉툭한 느낌도 많이 개선이 됐죠. 45도 사진을 보시면은 이 팔자 쪽에 꺼진 느낌도 수술을 보시면은 많이 개선이 됐죠. 이분 같은 경우는 코끝을 화려하게 높이기 위해서 중안면 돌출시키는 수술들을 같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귀족이랑 고양이 수술이죠. 그 늑연고를 활용할 때 이렇게 중안면이 꺼져 있는 분들께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실리콘으로 중안면을 채워주는 수술들을 많이 병행을 하시는데, 늑연고를 쓰게 되면은 늑연골에서 나오는 조각들, 그리고 부족하다면 일부 추가적인 채취를 해갖고 이 귀족 수술, 고양이 수술을 늑연골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차후에 흡수된다거나 위치가 변하는 거 없이 그 모양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겠죠. 수술을 보시면은 코끝을 굉장히 화려하게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안면하고 밸런스가 잘 맞아요. 만약에 중안면 수술을 같이 하지 않고 코끝만 높이게 되면은 낮은 중안면에서 코끝만 너무 오똑하게 나오면서 좀 과교정된 느낌,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안면 수술은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코 수술과 같이 병행되기 좋은 수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 느낌이 훨씬 더 도드라져요. 코끝은 많이 오똑해졌어요.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게, 입술과 코가 그리는 각도, 그리고 중안면이 함몰돼 갖고 많이 꺼져 보이는 느낌이 수술 후에는 이런 돌출 구조로 바뀌었고, 코끝도 술전 대비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술전에는 얼굴이 평면적인 느낌이었다면 술 후에는 얼굴이 볼록한 느낌이고, 늑연골로 채운 귀족이나 고양이 수술들로 인해서 이 비순각이라든지 팔자 주름이 많이 펼쳐지고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정면에서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팔자나 입주에 함몰된 느낌, 그래서 약간 음영해져 있죠. 그리고 코끝이 약간 뭉툭한 느낌들이 수술을 보시면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그 이유는 코 수술은 입체감을 내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이에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변화 정도를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죠. 45도 각도에서 보시면은 코끝의 뭉툭한 느낌, 그리고 중안면 함몰된 느낌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끝과 콧대가 이루는 각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콧대가 술전에 비해서 더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낸 코끝의 변화는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측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술전에 입이 이렇게 돌출돼 보이고 중안면 함몰돼서 얼굴이 평면적인 느낌이 나고, 눈 밑에도 이렇게 꺼진 느낌이죠. 수술을 보시면은 코와 입술이 이루는 각도도 많이 개선되고 중안면에 함몰된 느낌이 많이 좋아져서 술전에 콧볼을 가리는 듯한 이런 볼살 느낌도 수루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안면 수술을 같이 병행하고 그 변화를 자가 조직을 활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조직 채취를 위해서 여러 번 수술할 필요 없이 늑연골 하나만으로 이렇게 여러 부위의 개선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변화가 연골이 생착되어서 살아있는 한 영원히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중안면 돌출을 같이 병행했을 때 술전 수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돼요. 환자분들이 코끝을 많이 높였을 때 너무 부자연스러울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높인 케이스들을 봐도 생각보다 수술 후 변화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연고를 활용해서 목표치를 세울 때는 너무 소심하게 세우는 것보다 중안면 수술들을 병행해서 좀 더 예쁜 느낌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삼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환자분이세요. 제게 늑연골 수술을 가르쳐 주신 제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 스승님께서 수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전체 늑연골을 활용해 갖고 코를 높인 다음에 잘 지내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코끝이 이렇게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심한 변형이 왔고, 수술 후 내부 구조를 봤을 때 고정해 놓은 늑연골 구조물들이 한쪽으로 골절되면서 틀어졌고, 이 고정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 심어 놓은 와이어 같은 게 구부러져서 차후에 장기적인 경과를 봤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기존에 이식되어 있는 이식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 채취한 늑연골로 재건을 하기로 했어요. 환자분께서 요청하신 거는 지내보니까는 높이가 조금 아쉽더라.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면 높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도 가능하면 원하는 대로 해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수술 후 상태를 보시면은 술전 대비 전체적인 입체감이 약간 늘었고, 코끝 틀어져 있는 구조물들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45도 모양을 보면은 주저앉아서 생긴 틀어진 변형들이나 코끝 떨어짐들이 수술을 보시면은 완벽하게 교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콧대의 약간 낮아 보인다는 느낌도 수술 후에 콧대를 살짝 높여줌으로써 원하는 만큼의 목표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끝에 틀어짐이나 주저앉음이 잘 느껴지지는 않는데, 전체적인 입체감을 봤을 때 술 전 대비 술 후에
비순각, 코끝 위치, 코의 전체적인 각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코가 전체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에서 봤을 때 코끝의 구조물들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심각한 변형을 늑연골을 새로 채취해서 재건함으로써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이전에 늑연골을 활용한 수술 결과가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좀 더 개선된 이런 결과를 내줄 수 있어 갖고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수술이었습니다. 자가늑연골 정말 활용도 높은 자가조직이죠. 자가늑연골로 코 수술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